우리 장관님, 네, 미국의 증시가 지금 폭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폭락한 이유는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앞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이 폭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응하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이 미국의 이런 어찌 보면은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관세 부과, 이런 관세 폭탄이 우리에게만 부과된 것이냐?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빠진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의 무역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규모의 이 무역 흑자를 가진 나라들, 또 이 무역이 거래가 많은 나라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고율의 관세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저 전문가들이나 저 산업계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네, 다른 제가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아까 우리 존경한 송재봉 의원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 달라. 네. 제가 그 말씀에 그 지적에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냥 여론에 밀려 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이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는 것이지 혼자 뭐 한다 해가지고 이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최적의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은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게 대처하는 것도 우리 국가적 이익의 최선의 방책이 뭔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많은 의원님들 우려 중에 알래스카에 우리가 가스를 수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쟁이 계속 시장에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올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사올 걸 저기서 사올 것이냐, 이것이 문제지만은 이 파이프라인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이 직접 생산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나중에 훗날 우리가 우리 경제에 또 국가 경제에 또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대화에 좀 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미 함정 MRO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업계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 아닙니까? 네. 그 외국인 중에서 미국의 함정을 수리하는데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과 안보적으로 이게 좀 정말로 민감한 국가 이런 나라의 근로자들이 미국 함정을 수리하는데 참여한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그걸 용인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조선업에 좀 다수 좀 가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지금부터 빨리 조선 인력을 육성하고 또 기술자는 물론이고요. 현장 이 근로자들 이런 분들도 빨리 직업 훈련을 시켜서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기부 장관님, 100년 가계 아까 가업 승계 말씀이 있었는데 한 가지 지금 이 수도권에 보면요, 이 제빵소라 해가지고 빵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금방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겠습니까? 이게 가업 승계 때문에 이거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제빵소, 커피숍을 운영해 가지고 이거는 투자로 볼 때 이 기업 활동, 경영 활동으로 생산을 하면서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게 아니라 가업 승계로 상속세를 이게 줄이거나 면탈하기 위해서 이 운영하는 개업하는 점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그 매출이라든가 이 경제 이 파급 효과 같은 걸 고려해서
이걸 이제 가업 승계의 범위를 금액의 범위를 자산의 범위를 이 지금쯤 설계해서 이 불필요한 투자 중복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이런 가게, 전통 있는 가게들이 대를 이어서 승계되고 그들이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권장하고 이건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만은 이런 제도가 이 부자산의 세대 간의 이 이전을 하는데 편법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민감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해서 늘 제가 뭐 이 불과 한 10년도 채 안 되는 한 9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권이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다시 지난 4월 4일 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소임을 다 하고 파면된 이후에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늘 모든 것을 주장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하면은 적절하고 이거는 합리적인 인사가 되고 상대 진영이 할 때는 이것이 알바끼고 정파적 인사라는 이런 정치적 공세가 난무해 왔습니다. 이런 제도가 진즉에 합리적으로 이 제도가 마련돼서 있는데 이게 안 된 것도 어찌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땐 정치권은 늘 자기들 밖에 모르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별 그러니까 임용이 되는 당사자의 성향이라든가 이거 개별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지적받을 일이지만은 저는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라면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는 시기까지 그 시기의 인사는 그 공직을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적어도 이 정부를 넘겨주는 측과 새로 맡을 이 정부를 맡아가지고 운영할 측이 서로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 같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후임 이 국가를 경영할 후임 정부를 누가 맡을지 모를 때는 저는 4월 4일 이후에 신규로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조금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뭐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4월 4일 이전에 했던 것은 책임을 져도 권한을 행사해도 지난 정부가 책임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빨리 해서 매듭을 짓고 그 기준을 4월 4일로 이렇게 정해 주시기를 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제일 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코의 원전 계약이 4월 중에는 어떻게 좀 매듭이 될 것으로 지난번에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저만 간 게 아니라 여야 미안합니다. 그때 당시는 여야가 맞죠. 여야당 의원과 그다음에 교섭단체 외에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함께했습니다. 가가지고 저거 우리가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논쟁을 하고 또 때로는 이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국익 앞에서는 이견 없이 어떻든 간에 두쿠바니 원전을 한국 기업들이 팀 코리아가 수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도 해줬고요. 또 걱정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 보증도 해줬습니다. 이걸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산업부 장관이 어떤 경우든 임기 내에 이 마무리를 해주고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